조선과 일본 근대화의 차이, 사카모토 료마와 흥선대원군의 선택. 사카모토 료마와 흥선대원군은 각각 일본과 조선의 역사적 전환기에 등장하여 서로 다른 정책을 통해 나라를 변화시키려 했던 인물들입니다. 두 인물은 비슷한 시기에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마주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통해 각자의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1.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배경. 사카모토 료마가 활동하던 19세기 일본은 270년간 지속된 에도 막부 체제가 서서히 붕괴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랜 평화 속에 일본은 전통적인 사무라이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료마는 사무라이 계급 출신으로 전통적인 무사였지만 서양 문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일본의 개혁과 근대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조선 왕실의 섭정으로서 권력을 장악했으며 쇄국 정책을 통해 조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오랫동안 외세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유교적 이념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국가였으나 대원군은 외부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국의 독립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서양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카모토 료마와 흥선대원군은 각각 일본과 조선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만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의 개혁과 외교적 접근. 사카모토 료마는 막부 체제가 더 이상 일본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세계 무대에서 독립적인 국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봉건 사회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료마는 일본 최초의 상업 및 해군 조직인 해원대를 설립했습니다. 해원대는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니라 서양식 무기 도입, 외국어 교육, 외국과의 교역을 담당하며 일본을 국제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료마는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고 일본의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또한 막부와 여러 영주 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일본이 하나로 통합된 강력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료마의 핵심적인 업적 중 하나는 일본 최초의 헌법적 정부 구상을 제안한 점입니다. 그는 서양의 의회 제도와 헌법을 도입하여 막부 체제의 종식을 평화롭게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료마의 이러한 노력은 메이지 유신의 기초가 되었고 일본이 빠르게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3.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전통 강화. 흥선대원군은 조선을 서양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쇄국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달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조선의 전통을 지키고 외세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경복궁 중건과 같은 사업을 통해 왕권을 상징적으로 강화하고 조선의 자주성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또한 흥선대원군은 외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천주교와 같은 외국 종교를 강력히 탄압했습니다. 그는 조선 사회의 유교적 가치와 윤리를 지키기 위해 서양의 종교적 영향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서양 국가와의 외교적 접촉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고 서양식 군사기술이나 외교적 대응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이러한 폐쇄적인 정책을 통해 조선의 독립성을 지키고 유교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는 결국 조선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일본과 같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후에 일본의 침략을 받는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4. 외세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 사카모토 료마와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세와 근대화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료마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일본의 빠른 근대화를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은 근대국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과학, 기술, 군사 전략을 받아들여 일본을 강국으로 변화시키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반면 흥선대원군은 철저히 조선의 전통과 유교적 가치관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외세의 위협에 대해 강한 저항을 표명했지만 근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일본에 비해 근대화 속도가 느려졌으며 외세의 압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5. 유산과 역사적 영향. 사카모토 료마의 유산은 일본이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책과 사상은 메이지 유신의 중심이 되었고 일본이 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료마는 서구 문물과 군사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비전가로 평가받으며 일본의 미래를 위해 기존의 체제를 평화롭게 해체하고 헌법적 정부의 기초를 놓은 혁신적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자주성과 전통을 지키려는 의도로 쇄국 정책을 펼쳤으나 이는 조선의 산업화와 군사적 발전을 저해하게 되었습니다. 대원군의 정책은 조선이 서양 국가와의 교류를 피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독립을 지켰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선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발전을 저해하여 일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유사는 조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싸운 지도자로서 평가되지만 그의 선택이 결국 조선의 발전을 늦추고 외세에 대한 취약성을 불러온 점에서 비판받기도 합니다. 사카모토 료마와 흥선대원군의 정책 비교를 통해 두 인물이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을 개방과 개혁을 통해 세계 강국으로 변화시켰지만 흥선대원군은 전통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어 조선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의 선택은 결국 일본과 조선의 근대화 속도와 외세에 대한 대응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의 미래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물론 사카모토 료마가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고 정한론을 주창한 사초동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본인끼리 살상을 부르는 무기밀 매업에 종사했던 한낱 장사꾼에 불과했다는 견해로 사카모토 료마가 과대평가됐다는 주장을 하는 역사가도 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